월요일 아침 8시 50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내 최대 의료재단 본관 23층 총괄의사실 문패 앞에서 한 청년이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검은색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확인하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지혁 감사팀 신입감사관. 그는 노크를 3번 했습니다. 똑, 똑, 똑. 들어오세요. 문 안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형 책상 앞 흰색 블라우스에 네이비 재킷을 입은 여성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42세. 국내 최대 의료재단의 총괄의사. 15년 전 실종된 남동생을 찾지 못한 채 오늘도 업무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 감사관 박지혁입니다. 그 순간 탁 서연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져 책상 위를 굴렀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박지혁. 그 이름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15년 전 7살짜리 남동생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22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검은색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또렷한 눈매. 그리고 말할 때 습관적으로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서연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지혁이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그의 왼손 검지에 고정됐습니다. 손가락 첫마디 옆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한 가느다란 자국. 서연의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 흉터 설마. 15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서연이 부엌칼을 들다가 실수로 동생 지혁이의 손가락을 스쳤던 날. 피가 나자 어린 지혁이는 울지 않고 오히려 누나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감사 보고서 주시겠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지혁의 기본 인적사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 박지혁, 나이 22세, 특이사항 보육원 출신, 보호자 없음. 보육원 출신.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정말 15년 전 실종된 동생이라면 그동안 그는 혼자서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말인가요? 서연은 꾹 눌러 담은 감정을 억누르며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특이사항 메모. 15년 전 이 재단 산하병원 응급실에서 박가영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며 깨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7세 추정. 머리 부상으로 입원했으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3개월 후 보호시설로 인계됐습니다. 참고로 당시 응급실 기록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소년의 입원 기록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고 담당 의사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가영. 그건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결혼 전 본명.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박 감사관님, 혹시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지혁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녁 7시. 본관 1층 카페. 퇴근 시간이 지나 한산한 카페에서 서연과 지혁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감사관님은 어디서 잘하셨어요? 지혁은 잠깐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7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없으세요? 지혁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7살 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기억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어요. 그럼 가족은? 몰라요.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누군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던 느낌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그리고 목소리. 지혁아,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하는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사님, 왜 우세요? 그냥 감정이입이 돼서요. 서연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을 찾고 계세요?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5년 동안 계속 찾고 있어요. 제가 감사관이 된 것도 사실 그 때문입니다. 15년 전 제가 응급실에 실려온 병원이 바로 이 재단 산하병원이거든요.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찾으셨나요? 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혁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15년 전 응급실 기록인데요. 보호자 연락처 항목이 통째로 지워져 있고 담당 의사 서명도 위조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누군가 고의로 제 신원 정보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장부를 보니까 그 시기에 응급실 운영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지출됐더라고요. 뭔가를 은폐하려고 돈을 쓴 것처럼요.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 전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 추측이 맞다면 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 저 같은 희생자가 생긴 거예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혁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혁은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지만 서연이 꽉 붙잡았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제발. 그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어서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그 흉터가 맞네. 이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내가 부엌칼로 실수로 베었던 자리야. 내가 내 동생이야, 지혁아. 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너 7살 때 실종됐어. 공원에서.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사라졌지. 우리 가족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서연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지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15년 전 우리 가족 사진이야. 봐. 여기 이 아이가 너야. 사진 속에는 10대 소녀와 어린 남자아이가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래. 넌 내 동생이야. 박지혁. 2003년생. 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한테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너한테 누나가 있어. 바로 나. 하지만 왜 저를 안 찾으셨어요? 서연은 오열했습니다.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어. 근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미 내가 사라진 후였어. 우리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2년 뒤에 돌아가셨어. 난 혼자 남아서 너를 계속 찾았어. 전국 보육원을 다 뒤졌어. 근데 아무 흔적도 없었어. 왜 흔적이 없었을까요? 내가 말한 대로야. 누군가 고의로 내 정보를 감췄어. 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제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이 병원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누나. 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당장 하자. 3일 후, 서연은 봉투 하나를 손에 쥔 채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99.4% 일치 남매관계.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5년간 죄책감으로 살아온 세월.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지혁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야. 서연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실종된 후 2년간 미친 듯이 찾아다니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 지혁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누나.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 지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 진실을 밝혀내자. 지혁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누나, 제가 찾아낸 게 더 있어요. 15년 전 응급실에 저를 데려온 사람을 찾았어요. 정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혁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흐릿한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린 지혁을 안고 응급실로 들어가는 모습. 주차장 CCTV에서 차량 번호를 찾았어요. 조회해봤더니 15년 전 병원 행정실장이었던 정민호라는 사람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민호? 그 사람 지금은? 현재 우리 재단 부이사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15년 전 그 사람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병원 예산을 횡령해서 개인 계좌로 빼돌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에 제가 실종됐어요. 무슨 말이야? 지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실종된 바로 그날
정민호가 회계 감사를 피해갔어요. 제 실종 사건 때문에 병원이 난리가 나는 바람에 감사가 연기됐거든요. 그럼 설마. 네. 정민호가 회계 부정을 감추기 위해 저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개자식이. 증거가 더 있어요. 지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게 15년 전 정민호의 은행 계좌 내역인데요. 제가 실종된 다음 날 10억 원이 해외로 송금됐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정민호는 갑자기 승진해서 본사로 발령났어요. 그 돈이 횡령한 돈이구나. 맞아요. 그리고 정민호는 지금까지 15년간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승진을 거듭했어요.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증거들 가지고 경찰에 고발하자.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요. 정민호는 지금 재단 부의사장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지혁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민호를 함정에 빠뜨려야 해요. 그가 직접 자백하도록요. 일주일 후 재단 대회의실. 연례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민호 부의사장도 당연히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USB에는 지난 일주일간 지역과 함께 모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서연 총괄이사의 감사 결과 보고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괄이사 박서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연은 USB를 연결하고 화면을 켰습니다. 첫 장면. 15년 전 응급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것은 2010년 6월 15일 병원 응급실 영상입니다. 한 남자가 7살 어린이를 안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어린이는 당시 머리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아이를 응급실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보호자 연락처가 기록에서 삭제됐습니다. 담당 의사의 서명도 위조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가족을 찾지 못하고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서연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 이것은 같은 날 주차장 CCTV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량 번호는 이 차의 소유주는 당시 병원 행정실장이었던 정민호 부이사장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민호에게 쏠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정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이사장님의 15년 전 은행 계좌 내역입니다. 2010년 6월 16일 이 아이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 10억 원이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그건 정당한 거래였어. 정당한 거래라면 왜 병원 회계장부에서 똑같은 금액이 사라졌습니까? 당시 부이사장님은 병원 예산 1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려는 순간 이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병원이 난리가 나는 바람에 회계 감사가 연기됐고
부이사장님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었죠. 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2명의 경찰관이 따라왔습니다. 증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혁이 단상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혁입니다. 15년 전 정민호 부이사장에게 납치당한 그 아이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민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기억하세요, 부이사장님. 지혁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2010년 6월 15일 오후 2시. 당신은 공원에서 놀고 있던 저를 납치했습니다. 엄마가 찾는다고 거짓말하면서요. 저는 도망치려다 머리를 다쳤고 당신은 저를 병원에 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뭐야? 지혁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15년 전 당신이 사용하던 휴대폰 기록입니다. 통신사 서버에 백업되어 있던 자료죠. 납치 당일, 당신은 공원 근처에서 40분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동선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건 우연이야. 우연이 아닙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부이사장님, 저는 15년간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횡령 10억 원을 감추려고 7살짜리 아이를 납치한 바람에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지혁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부이사장님이 15년 전 병원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복구 프로그램으로 찾아냈죠. 박지혁 아동의 보호자 연락처를 삭제하시오. 기록도 모두 지우시오. 발신자는 정민호입니다. 정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정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난 그냥 감사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납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다치고 일이 커지고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고 아이를 버렸다는 겁니까? 서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민호 씨, 아동 납치, 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서연 이사, 박지혁 감사관.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사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3개월 후, 서연과 지혁은 부모님 산소 앞에 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국화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혁이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혁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누나,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두 사람은 산소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길을 따라. 누나, 저 사표 냈어요. 뭐? 왜? 재단에 계속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사회복지사요. 저처럼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가족을 찾아주고 싶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멋진 꿈이네. 나도 응원할게. 누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재단에 남아서 개혁을 계속할 거야. 정민호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시 누나답네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혁아, 15년간 힘들었지? 힘들었어요. 하지만 견뎌냈어요. 언젠가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지혁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약속해. 저도 누나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15년간의 그리움을 채우듯이. 그날 저녁, 서연의 집.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따뜻했습니다. 누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어렸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야. 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기억이 다 돌아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우리 이제 시간 많아.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옛날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여기 봐. 이게 내 돌잔치 사진이야. 우와, 제가 이렇게 귀여웠어요? 응. 엄청 귀여웠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놀러 왔었어. 이 사진은요? 아, 이건 내가 5살 때. 유치원 운동회에서 1등 한 날이야. 지혁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그리운 얼굴들. 누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 어머니는 강하셨어.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 두 분 다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저도 사랑했을 것 같아요.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 가슴 속에 뭔가 따뜻한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랑은 기억보다 강한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혁은 서연이 마련해준 방에 누웠습니다. 15년 만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밤. 낯설지만 편안했습니다. 불을 끄려는 순간 서연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혁아, 자니? 아니요, 누나. 아직 안 잤어요. 서연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혁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잠들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해줬어. 아니요, 하지만 왠지 익숙해요. 잘 자, 지혁아. 좋은 꿈 꿔. 누나도 잘 자요. 서연이 나가려는 순간 지혁이 불렀습니다. 누나. 응. 사랑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동생아. 정말 많이. 며칠 후, 서연은 재단 이사회에서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아이들 찾기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우리 재단의 이름으로 실종 아동 찾기와 보육원 아이들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승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박지혁 전 감사관을 추천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과 지혁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아요? 저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추천해서요. 당연하지. 내가 제일 적합한 사람이야.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는 15년간 혼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찾았잖아. 그 용기와 끈기면 충분해. 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누나가 있어서.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습니다. 15년간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두 남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별이 뜨는 저녁 하늘 아래서 15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것이 박서연과 박지혁 두 남매의 이야기였습니다.